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이제 함수를 좀 해볼 겁니다. 함수를 해볼 건데, 함수에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수학 삼각함수 중에서 ABS, 절대라고 하는 거고요. INT, 정수값, sum은 합, 프로덕트는 곱, 아, 랜드라고 하나요? 예, 이거 랜드, 난수. 얘는 정해진 범위에서의 난수. 랜드 비트윈. sum if는 합을 구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는, 조건에 만족한 어떤 결과의 합을 구하는 것. sum if s의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 s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합을 구하는 것.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요것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통계 함수는 average if s인데 요거는 위에 sum과 같죠. 다 sum은 합을 구하는 거고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문법적인 것은 같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함수 1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함수 1 결과에다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 결과와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BS, 그 다음에 INT, 그 다음에 랜드 비트윈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ABS는 양수나 음수나 전부 다 양수의 결과로 돌려주는 것을 ABS라고 얘기했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equal ABS. 그 다음에 여기에 탭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걸 딱 클릭하면, 요 셀을 클릭하고, 바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채우기 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INT는, INT. 자, equal INT는, 정수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INT. 그 다음에 탭키. 그리고 요 경우에 제가 함수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INT에서 어디를 제가 보려고 한 거냐면요. 여기를 잘 봐주셔야 하고요. 이건 필기에서도 종종 물어보는 결과니까 잘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란 요게 핵심 포인트라서 그래요. 요게 핵심 포인트. 가장 가까운 정수.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자,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정수는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1.8일 때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니까 점파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점파를 버리면 나머지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8보다 큰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보다 작은 정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에 그럼 1.4나 1.8 같은 경우, 그러니까 1.4 같은 경우에도 버렸을 때의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가까운 그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2. 근데 1.4나 1.8은 뭐가 돼요? 소점 아래 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자, 1이거든요. 1.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는 1. 1.4도 1, 1.8도 1.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얘를 클릭하고 확인. 자, 여기는 뭐 문제가 없죠. 쭉 채우기 핸들을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랜드 함수. 자, RAND,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탭. 나오네요. 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자, 다시 할게요. 자, 요렇게 놓고 제가 함수 사유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자, 랜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쓸 때 뭐가 돼요?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소괄호 그 안에다 무언가를 쓰죠. 그죠? 무언가. 뭐 값을 쓰거나 아니면 참조 셀을 쓰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라고 돼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 얘기하는 거예요. 0.1, 0.5, 0.9, 0.12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균등하게 분포된 난수를 구합니다. 재계산 시에는 바뀝니다. 즉, 계속 어떤 실행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인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사이에 어떤 값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는 어떤 값도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은 에러가 난다. 오류가 난다. 그게 쓸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우리가 확인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이렇게 놓고 쭉 채우기 핸들을 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구합니다. 0과 1 사이의 값. 근데 구할 때 0.3, 뭐 0.06 이럴 때 우리가 얘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뭔가 좀 표현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정수를 바꾼다 그랬을 때 여기다 int를 그냥 해버리잖아요. 속으로 열고 뒤에 속으로 닫고. 그러면 여기가 뭐냐? 다시 클릭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0이 나와버려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거기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쭉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여기다 두 자릿수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여기다 100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하면 또 그냥 없애볼까요? 난수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100이면 뭐가 돼요? 4, 1. 그죠? 4, 1, 41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 또 하면 쓰면은 결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막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랜드 비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어떤 값부터 어떤 값 사이. 랜드는 0부터 1이잖아요. 아, 근데 난 0부터 1이 아니라, 지금처럼 뭐 내가, 우리 흔히들 이제 그 어떤 뭐 복권, 이럴 때, 그 4, 15 사이에 어떤 값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때 뭐 46이 나올 수도 있고 47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랜드, 자, between 탭.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 삽입 눌러볼게요. 자, 버텀은 작은 값이에요. 자, 1. 가장 큰 값이에요. 45. 그 사이에 난수를 만들겠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27. 쭉 채우기 핸들하면 이렇게. 네, 쭉 이렇게 나오겠죠. 즉,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46이 나오지 않는다. 그죠? 0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난수를 구하는 거. 그래서 그가 얘를 land between이 이제 어떤 사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ABS, INT, land between, 뭐 난수에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금 계산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 구했느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세금을 한번 구한 걸 보면 여기 세금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여기 판매가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들에 대한 4월, 5월, 6월, 6월에 대한 합을 구하고요. 이 합에다가 이거 결과에다가 바로 세금 비율인 10%를 이렇게 곱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또 왜 적어놨냐면
자, 이렇게 적고 이렇게 쓰면 의미가 없죠. 그죠? 예, 이렇게 직접 값을 써놓고 또 여기다가 어떤 셀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의미가 없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써놨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9%면 9% 다시 해서 계산을 쭉 구해줘야 되거든요. 또 잘못됐다면 11% 이렇게 많이 바꿔서 우리가 뭔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계속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요 셀만 변경되면 나머지 값이 자동으로 쭉 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대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럴 때가 이제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본다면, 자, 여기 10%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뭘로 얘를 지우고 여기를 딱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값이 나오지만, 나머지는 네, 다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셀의 계산에서도 얘를 이용할 거고요. 요 셀의 계산에서도 얘를 이용할 거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요 세금 비율의 K의 4셀에 있는 값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놓고 요 K4에다가 뭘로 F4로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얘를 채우기 핸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네. 이걸 그대로 다 이용할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얘를 뭘로? 9%로 이렇게 바꾸면 쫙 바뀌겠죠. 자, 부대 비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여기도 내가 얘를 이렇게 36%를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셀에다 적고 상황에 따라서 얘를 여기에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F4번 엔터. 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자, 저 여기다 바꿀게요. 자, 10%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그런데 또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이제 판매가 곱하기 4월, 5월, 6월의 판매량, 그 다음에 거기에 세금 비율을 10% 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직접 계산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자격증 실기에서 이렇게 구하지 말고 거기에 뭘 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구하자. 이 함수만을 이용해서 네가 그 결과를 한번 구해 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합.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곱.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썸은 알 테니까 이걸 프로덕트. 자, 속어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다 제가 얘를 어 5, 5 그러면 25가 나오겠죠? 이거나 그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얘다가 얘를 5 곱하기 5 25나 같죠, 결과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직접 쓰지 말고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네가 그 결과를 한번 얻어낸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 식을 딱 봤더니 판매가 곱하기 합 곱하기 세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합은 중간에 껴 있었죠. 전체의 식에서 합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식이 딱 나와 있다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제가 얘를 뭘로?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를 쓰는 이유는 이 전체 계산식을 구성을 잘 보시면 테크 누를게요. 곱하기예요. 중간에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전체를 감쌀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함수 삽입을 누를게요. 자, 넘버 1은 뭐예요? 여기서 판매가죠. 판매가를 클릭하고요. 자, 넘버 2는 뭐예요? 4월, 5월, 6월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더하기가 아니라 썸을 써야 되고요. 속어로 열고 속어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서 썸이라는 걸 딱 누르잖아요.
왜요? 이렇게 썸 함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범위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연속된 거니까 우리가 얘를 일일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프로덕트 가야 되잖아요.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다시 눌러요. 수식 입력 줄여서. 그러고 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땅 클릭하면 여기 넘버 1을 넘버 3 넣으라고 나와요. 여기다 다시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금 비율이잖아요. 여기다 얘를 10%. 요걸 10%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셀에 있으면 셀을 클릭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저기 없다고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다면 여기는 10%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홈에 가서 회계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와 같은 결과죠. 그죠? 그 부대 비용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부대 비용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식을 이렇게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런 가서 결과를 무조건 얻어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정해진 어떤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함수를 구성할 때에 이렇게 식이 조금 복잡하면 식을 알려줘요. 그럼 거기를 맞춰서 어떤 함수를 먼저 쓰고 어떤 함수를 뒤에 쓰고 어떤 함수를 거기에 포함시켜 쓰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만 남았네요. 그죠? 제가 여기 요거 했고요.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자, 그럼 sum if, sum 요건 해야 되네요. sum if와 sum if s, average if, average if s. 제가 왜 여기 수학 생각함수에서 sum하고 통계함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이 맞물렸냐면 문법이 같아요. 그래서 썸에 대한 문법을 잘 익히면 에버러지는 평균이니까 그것의 의미를 평균이라고 하는 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판매량의 합 이렇게 적혀 있네요. 판매량의 합. 판매량의 합. 그럼 판매량이야. 4월, 5월, 6월 각각의 판매량의 합.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sum, 탭.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굳이 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죠? 문법이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범위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요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엔드를 이용하시면 되죠. 자, 평균도 마찬가지죠. average average 탭.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하고요. 바로 닫고요. 엔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요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 있죠. 문법적으로도. 판매가가 5만 이상의 4월의 판매량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판매가가 5만 이상. 그럼 이거 5만 이상. 여기에서 이거 5만 이상. 제가 혹시 잘못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눈으로 하는 건 착각하기 쉽죠. 또는 우리가 실수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엑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4월 판매량의 합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 줄 거고요. 요거 두 개 더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더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더해 줄 거고요. 요거 각각 더해 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객의 판매가가 5만 이상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5만 이상에 대한 조건이 만족한 것들에 대한 4월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를 우리가 구하게 할 것이냐? 눈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합을 구하는 거죠. 합.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sum 소괄호를 열고 sum if네요. sum if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sum if 탭. 자, 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레인지라고 돼 있죠. 레인지. 레인지가 뭐예요? 범위라는 뜻이거든요. 범위. 자, 그다음에 요거 크리티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썸 렌즈는 앞에 썸이 붙었으니까요. 예. 합의 범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말로 들어 따라 한다면. 그죠? 자, 이때 자, 주어진 조건에 지정된 셀들 합을 구합니다.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범위라는 얘기죠.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건 범위의 조건을 찾아, 이 조건에 대한 것을 이 조건 범위에 찾아서 합의 범위에서 그 합을 구한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 범위가 뭐예요? 조건이 뭐죠? 판매가가 5만 이상. 판매가가 있는 곳이에요.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를. 됐네요. 조건은 뭐예요? 5만 이상이잖아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시면 돼요. 5만. 네. 합의 범위는 뭐예요? 합의 범위는 4월이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근데 만약 여기에서 판매가가 5만 이상의 4월, 5월, 6월 각각의 판매량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요. 얘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에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다 0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왜 그래요? 자,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조건 범위가 4월에만 썼으니까는 우리가 특별하게 고정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5월도 요 조건에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조건에서 6월도 요 조건 범위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여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바로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확인. 그리고 쭉 채우기 핸들. 이렇게 보면 나오겠죠. 자, 얘는, 그니까, sum if는, if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 if는 하나의 조건만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 조건이. 지금처럼 판매가가 5만 이상에, 이렇게. 자, 그럼 평균도 마찬가지거든요. 평균도 에버러지잖아요, 에버러지. 근데 여기에 에버러지가, 네, if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브러지 랭스 범위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조건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조건 범위 여기죠. 판매가가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이렇게 쓰겠죠. 5만 이상. 평균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지금 4월이면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만 하고 우리가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밖에 안 구할 거고요. 셀의 이동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셀의 이동을 하거나 아래로 셀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정되어야 할 것이 생긴다면 그 고정되어야 된 것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F4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된다. 확인. 누르고 얘를 쭉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총계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량이 1100 이상의 총계 합계를 구하는데 이 1100 이상의 총계 합계를 어떤 것의 기준으로 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건이 4월, 5월 판매량의 1100 이상의 총계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4월, 5월 판매량. 4월에서도 뭐가 1,100, 1,100. 5월에서도 1,100 이상의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합계를 구하는 평균을 구하거나 합계면 자, sum if 그다음에 s 탭 그다음에 예. 자, sum range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그 sum if에서도 average length, sum length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건 범위죠. 뭘 구할 거? 합을 구할 범위. 합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우리 총계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문제 들어가요. 여기가 자, criteria length라고 해요. 조건 범위 1. 조건이 아니고요. 지금 얘는 조건이고 얘는 조건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 범위는 4월. 거기에서 뭐가 조건이 이렇다는 거죠. 1,100. 자, 얘는 뭐예요? 5월에 대한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5월. 조건 범위예요. 크레이트 랭스 2, 조건 범위. 얘는 조건.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얘를 확인하고 나오면요. 네, 이렇게 이제 구해지겠죠. 제가 지금 여기 합을 구했죠? 네, sum if s. 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네요. 자, 여기다 구해 놓을게요. 자, 평균. 여기다가 이렇게 또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verage if s 탭 그리고 함수 삽입. 자, average length 구할 거는 여기고요. 조건이 어디에 있죠? 4월. 여기에서 얘 이렇게. 여기는 5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if라는 게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건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함수의 문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걸 먼저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해주세요.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